손주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예. 네 명을. 어휴, 저희 어머니도 저 이제 쌍둥이 태어나고부터 계속 이제 좀 봐주셨었는데 네. 간간히 급속도로 노화가 너무 힘들어. 애 보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황혼이가 너무 힘든데 네 명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는 모욕시키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제 학생이 4명 되니까 네. 학교 갔다 오면 오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이 문제인 거예요. 아, 이게 다 다르니까. 예. 그 캐리어 20kg짜리에다가 그 학원 가방을 쭉 차례대로 네. 그래, 섞이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 각 학원 가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별 학원이 다 있어요. 맞아요. 줄넘기 학원, 인라인 학원. 그런 것도 해요? 예, 캐리어 위에다가 인라인 학원, 인라인 줄넘기를 무거워요. 또 매달아요. 네. 또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또 이제 내려오면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이 100m 15초 거리에 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100m를 15초에 뛰는 그런 속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데려다 주고 다음 일정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짜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 애 또 캐리어에 책가방을 담고 학원 가방을 해가지고 또 속도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식사는 또 언제 하시고 이거 거기 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선생님 짬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허기가 질 거 아니에요. 네. 허기 지면은 감자 옹심이를 한 팩을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끼니를 그렇게 때울 만큼 정성을 예. 애들이 뭐 국적도 없는 음식 많잖아요. 난 어디 나라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배달을 해달라 하는데 이 음식이 그어서 오는 걸 맵고 짜고 입에 탁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서 해먹이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국식 된장, 시금치 한식. 무치고 소고기 보쌈해서 그 기름기 없이 먹이고 싶은데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맛없다 그래요. 아 정말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그죠? 이렇게 예.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맞아요.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안 먹어요. 예, 그래 엄마한테 맛없다고. 엄마한테 일렀구나. 맛없다고 일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또 하는 얘기가 저 경상도 할매한테 저 애들이 사육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듣는 이 내 입장은요. 네. 아우 진짜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딸 내가 키웠잖아요. 역시. 그런 말을 해도 서운하지만은 일일이 내가 대꾸를 안 하고 또 내일 한숨 자고 내일 아침이면 또 봐야 되나요. 사랑이 뭔지. 그치? 아이고 예. 내 새끼 맡기는 딸들은 엄마한테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직설적인 그런 맞아요. 발언 삼가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또 어떤 분께서 이야기 이어주시겠어요? 예, 이남현 선생님. 예. 저희 손자가 올해 그 중학생이 되면서 아주 저한테 놀라고 깜짝 놀란 거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혼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 생일날이라든지 뭐 학년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날에는 이제 그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등등등등 또 용돈을 주면서 그렇죠. 상당히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녀석이 아니라 이 우리 손자가 네. 벌써 갑자기 욱하셨어요. 손자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네.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바쁘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얘기를 성숙했는데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중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선생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구만요. 사랑받는 할아버지셨어. 찾아본다고 말까지 먼저 하는데. 그러네. 진짜 자랑하시는 거네. 저게 다가 아니고 이제 충격적인 발언은 뭐냐면은 충격이 또 남았어요. 예, 충격적인 발언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바빠서 할아버지 집에 자주 인사를 못 가고 자주 때가 돼도 못 찾아뵈니까 네.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로 입금하라고? 예예예. 뭘 입금하라고 뭘. 그 이제 생일 때 받는 선물 비용이라든지 용돈을 만나서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뱅크에 계좌번호 딱 해가지고 자기 이름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크게 될 녀석이다. 네. 경제관념이 탁탁하네. 손도 잘 드셨어요. 아니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좀 서운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일날 처음으로 계좌이체 시켰어요. 처음으로 계좌 시켜 네, 좀 이체를 시켜놓으니까 씁쓸하셨겠어요. 정확하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요 문자를 넣어가지고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딸랑 그것만? 예. 아유 좀 그런데 너무했다. 실제 내가 아이들 보고 손도 만져보고 등도 두드려보고 또 키는 얼마나 컸나 사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맞아. 그 핑계로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그렇죠. 건데. 그 핑계로 진짜 얼굴 보면서 살이 쪘는지 좀 빠졌는지 그렇지. 안부도 묻고 이런 게 궁금했는데 문자로 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거 말이야 손자하고 할아버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인가 싶어가지고 또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도 엄청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할만하네요. 네. 이 얘기를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손주의 용돈을 계좌이체로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다. 직접 만나서 줘야지 어떻게 계좌이체로 주냐라고 생각하시면 X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오. 계좌이체로 보내줘도 된다. 동그라미 드신 분이 5분. 계좌이체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10분이죠. 10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어떻게 때문에 생각해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애들은 얼마나 바쁘고 그 시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계좌이체 해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겠다. 우리 이춘만 소장. 깨어 계셔. 할머님, 네, 존경합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는요 010. 네. 또 계좌이체로나 보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이 제법 컸어요. 그래갖고 이제 생일날 같은 날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꼭 이체해주고 아이들이 딴 메시지는 답장이 빨리 안 와요. 근데 이 메시지는 딱 떨어지면 30초도 안 걸려요. 맞아. 아이 당연하지. 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읽지가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답장이 너무 또 빨리 오고 그러니까 그 애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계좌로 잘 보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방식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마음이 생각하시는 중요하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아니 계좌이체가 뭐냐 직접 눈을 마주보고 해야지. 저는 유창호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줄 표정부터 알았습니다. 역전이 나셨어요 지금. 예. 불편하셔 지금. 예. 만나서 대화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래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고맙고 정을 느끼지. 장사꾼이가 근데 돈 얼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주를 보고 하실 말씀도 많고 그런데 그 손주들은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싶을지 그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근데 우리 어떨까. 선생님들 박수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공감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이 또 윤보현 선생님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바빠가지고 만날 수 없을 때에는 그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듬뿍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금액이 더 많아지면 좋아할 수 있으려나요? 아무튼 뭐 시대가 변하면서 용돈 주는 방식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네. 정말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이야기 이어주시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예. 언제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실상 큰손자와 2년 동안 현재 지금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나도 며칠 있다가 그냥 또 풀어지 모르잖아요. 네, 되게 심각한 고리. 근데 손주와 2년 동안 말을 안 할 줄 의절 수준. 선생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큰손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오면은
저하고 딱 맞았어요. 단짝으로 이렇게. 네, 단짝으로 잘 놀았는데 얘가 5학년이 되면서 저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두 형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작은 애는 좀 귀엽게 보이지 않아요? 동생이니까. 형인데 네가 동생을 잘 가르쳐야지. 그건 아니다 하고 심하게 제가 구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형도 아직 다 큰 성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 나보다 할아버지가 동생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거야.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뺏긴 것 같아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네. 어느 날 이 마트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마트 갔다 오다가 서로 다른 걸 산다는데 둘이 시문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조용히 어디 가서 이 야단을 쳐야지. 맞아. 길거리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보는 많은데 데서. 아이고. 시모니까 얘가 거기서 할아버지 싫어요 하고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남들 보는 데서. 네. 그래서 저도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당연하죠.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제 조금씩 사춘기가 올 때인데 수많은 마트,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서 내 친구들 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요 동네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꾸지람을 듣고 이러면은 민감할 나이에 얼마나 내가 믿었던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 이러면서 너무 가슴에 이제 상처가 된 거죠. 화해를 해야겠다고 제가 용돈도 듬뿍 주고 선물도 사줘주는 게 이것도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아요. 용돈도 소용이 없어. 예, 좀 많이 주시지. 용돈을 좀 많이. 그때 제가 야, 너무 속상하셨겠다. 내가 잘못했다. 제 지도 방법이 어딘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후회도 들어가더라고요.